경기도 스파크 노동법.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을 진행할 공인노무사 주형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 내 괴롭힘인데요.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을 모아서 7문 7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7문 7답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급자인 팀장으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욕을 하지는 않지만 팀원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결제를 받으러 가면 일을 왜 이따위로 하지? 라고 고함을 치며 서류를 던진 적도 많습니다. 또한 팀의 업무 상황을 알려주지 않아 저만 몰라서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는 일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할 때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번 질문에서도 질문자가 겪은 상황은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괴롭힘이 맞을까? 라는 의심으로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괴롭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괴롭힘 초기에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확인받기 위해서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팀장의 주도 아래 팀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만 빼고 단체 채팅방을 따로 만들었고 점심 식사도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합니다. 업무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아서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네트워크 프린터의 설정이 변경되었는데도 저한테만 알려주지 않아서 한동안 프린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서 신고를 하기가 망설여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내담자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괴롭힘을 인정받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괴롭힘을 멈추는 게 목표인가요? 괴롭힘을 멈추는 게 목표라면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도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2차 가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괴롭힘을 인정받는 게 목표라면 증거 자료를 많이 수집한 뒤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증거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괴롭힘을 계속 참는 일은 무척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뜻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하는데 반장과 소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안 한다고 트집을 잡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남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에 근무를 배정합니다. 최근에는 그만두라며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본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될지 걱정됩니다. 이미 퇴직 압력까지 받은 상황에서 더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괴롭힘 신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질문자가 보호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반장과 소장의 괴롭힘 행위도 누그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퇴직 결정을 내렸다가 후회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다면 퇴직하는 선택을 해야겠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팀장의 폭언과 업무 배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고충을 호소했지만 본부장은 그저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괴롭힘 당한 사실과 내용을 말했으니 괴롭힘 신고를 한 걸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으니 괴롭힘 조사에 착수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고충 상담을 했을 뿐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팩스, 내용 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사팀, 총무팀, 경영관리팀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팀장이 있는데도 상무이사가 업무에 간섭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심부름도 시킵니다. 한동안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점점 횟수도 잦아지고 내용도 많아져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생활을 힘들게 해줄 수 있다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원하는 분리조치의 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먼저 분리조치를 한 뒤에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 괴롭힘 행위자, 참고인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를 마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인데요. 입사 선배의 괴롭힘 때문에 조용히 퇴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퇴사하는 게 억울하고 분합니다. 퇴사한 뒤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해도 될까요? 퇴직 결정을 쉽게 내리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퇴직할 때는 수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질문자께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 괴롭힘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라서 회사와 노동청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 신고하는 방식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괴롭다면 퇴직 후라도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질문인데요. 팀장의 잦은 폭언과 뒷담화, 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질책 등을 수개월간 참았는데 이제는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할지 괴롭힘 신고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괴롭힘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력감과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참다 보면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조금만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죠. 앞으로도 근로자로 일해야 할 기간이 길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 또다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서 도망가는 습관이 형성되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질문자께서 이번 사건을 한번 지나가고 마는 소나기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올 수 있다면 우산은 준비해야겠죠.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점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제화되기 전부터 10년 넘게 괴롭힘 상담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괴롭힘 피해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참 많이 지켜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왜 도망가야 합니까? 자존감과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무쪼록 직장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근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